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JJC 뉴스온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김태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는 주호영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강북구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행복도시락 배달 사업을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에 대비해 비상방역 체제에 돌입합니다. 강릉시 의회가 국외연수 예산 등을 반납하며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 섰던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캠페인이죠. 덕분에 챌린지가 방역당국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른손으로 엄지를 세워 왼손 바닥 위에 얹고 수직으로 올려주는 동작. 수어로 존경을 뜻하는데요. 이 동작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유하는 캠페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덕분에 챌린지를 검색하면 15,000개가 넘는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방송인, 유명 스포츠 선수 등 각계의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가정에서, 일반 국민들도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마음을 모았는데요. 끝날 듯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지친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도 자부심을 뜻하는 동작으로 화답하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땀 흘리며 싸우는 의료진과 답답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며 위생수칙을 지키는 국민이 각자의 노력을 서로 덕분으로 돌리는 이번 챌린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면서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늦봄에 들어서면서 크게 줄어든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19 종식이라는 희망을 줬습니다. 더불어 정부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 지침을 전환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공든탑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클럽 방문자들에 대해 각종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각 언론사의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이번 집단 발병은 신천지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활 필수 업종도 아닌 위험시설의 업종을 허용해야 했는지 의문을 표하며 지난달 20일 정부가 유흥시설의 운영을 허용한 점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B일보는 유흥업소 내에서도 준수했어야 하는 방역수칙이 분명 있는데 업소 운영자가 수칙 준수에 태만했고 이용자들 또한 방심하면서 잠복했던 코로나19가 폭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대처보단 시민들의 느슨해진 의식이 문제라는 건데요. 정부가 유흥업소의 운영자재 행정명령을 내린 현 시점에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 또한 이완된 사회 분위기가 큰 위기 요인이라며 생활방역으로 전환됐을 뿐인데 이미 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고강도 거리 두기를 할 때도 북적이던 유흥가가 결국 지역 전파의 길목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처와 더불어 중요한 건 다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식을 강화하는 겁니다. 아직은 곳곳에서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방역의식을 가져야겠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등교 시기를 미루어 달라는 청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감소세와 더불어 더는 학사 일정상 개학을 미룰 수 없다는 교육당국의 판단으로 등교 개학 시기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거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최근 이태원의 유흥업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로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에 매우 적합한 장소라며 급식 등 집단 활동이 주를 이루는 만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더없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이 몇몇 시스템적 한계를 보이긴 하지만 이 시기에 등교를 서두르는 것보단 장기화 대책을 논의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청원에는 지난 11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17만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경선이 열렸습니다. 경선 결과 4선의 김태년 의원이 당선돼 1년간 177석의 슈퍼여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63표 가운데 과반인 82표를 획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습니다. 김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건 16년 만이고 이 압도적 승리는 선배 지도자들이 당정청 원팀을 만드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끌어줬기 때문이라면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의 역량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수 끝에 이번에 원내사령탑에 오른 김 원내대표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1기 간부 출신으로 17대 총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했습니다. 19대에서 21대 선거에서 내리 당선되면서 4선 고지에 올랐고 2017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특보단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이바지했다고 평가받아왔습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위기 극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적인 과제는 방역과 경제 차원의 코로나19 후속 대응입니다. 또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문제의 해결을 지지 세력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만큼 각종 개혁 입법을 성사시키는 과제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인 8일에는 미래통합당의 신임 원내대표 경선이 열렸는데요. TK 출신의 5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이 선택됐습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참으로 어려운 때 어려운 일을 맡게 돼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패배의식을 씻는 게 급선무라면서 최선을 다해 당을 재건해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여의도 연구소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바른정당을 세워 원내대표를 맡았습니다. 대구 수성을 해서 내리 사선을 한 주 의원은 지역구가 대구지만 비박근혜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선 수성갑으로 옮겨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을 꺾으며 TK에 민주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보류된 상태인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 서둘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기 전당대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도 상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어 비대위 체제로 당을 수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강북구는 이런 청년 소상공인 업체 중 9곳을 선정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식사를 제공하는 행복도시락 배달 사업을 시행합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행복도시락 배달 사업을 실시합니다. 강북구는 공모를 통해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 업체 9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한 끼에 8,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제작해 오는 6월 28일까지 일주일에 3번씩 9주 동안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저소득 주민 17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강북구는 배달료 4,000원을 포함해 회당 12,000원의 식대를 이들 청년 요식업체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북구는 심사를 거쳐 가정식 도시락의 제조가 가능하고 기존의 메뉴 외에 수혜자 맞춤형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등을 선별했습니다. 또 최근 2달 동안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거나 사회적 기업, 나눔 사업 실적을 보유한 사업장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고려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북구는 청년 민생 대책의 하나로 행복도시락 배달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요식업체와 취약계층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활동권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마포구는 2020년 장애인 편의시설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이 책자는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건축, 사전 협의부터 준공 이후 시설 관리까지 담고 있어 앞으로 현장에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는 2020년 장애인 편의시설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최근에 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사진과 사파 등 여러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 및 다양한 관련 정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책자는 마포구 건축 관련 부서, 마포 편의시설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성남시 수정 중원 지역은 하수관 중 70%가 우수관과 오수관이 합류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생활 하수 냄새가 유독 심하게 나는 곳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악취 시민 개선단이 지역 순찰에 나섭니다. 성남시는 악취 발생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60명의 생활하수 악취 시민 개선단을 운영합니다. 본 도심의 하수도 악취 문제를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선제 대응하기 위해 동에서 추천받은 일반 주민으로 시민 개선단을 구성했습니다. 60명의 생활하수 시민 개선단은 악취 체감 일지 작성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동별로 2~3명의 시민 개선단이 위례동, 도촌동,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21개 동의 담당 지역을 순찰합니다. 시민 개선단은 악취가 발생하는 지점이나 강도, 빈도, 시간대 등 순찰 결과를 운영일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시는 모든 현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이 분석 자료를 토대로 10개 부서로 구성된 악취 TF팀이 협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 원도심의 대표적인 문화명소인 태미오래가 코로나19로 잠정 휴관했었는데요. 생활 방역으로 접어들면서 5월 6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태미오래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전체 시설을 개방했습니다. 옛 충남도지사 공간에서는 근대관사 건축이 갖는 의미와 대흥동의 지난 흔적을 살펴보는 전시와 인문 강좌가 진행되며 제1호 관사에서는 시인 박용래, 대전문학 아카이브 특별전이, 제2호 관사에서는 스토리가 있는 만화도서관이, 제5호 관사에서는 추억의 사진관과 트래블 라운지가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과 국내외 예술인을 위한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다채로운 야외 공연과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태미오래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를 격리치료했죠. 15곳의 생활치료센터가 지난달 30일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이는 확진 환자 발생이 정점을 찍던 무렵인 3월 2일 중앙교육연수원을 센터로 최종 지정한 지 60일째자 대구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73일째 만입니다. 센터의 운영 종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 내 전담병원의 병상만으로도 수용될 수 있을 만큼 통제 범위 안에 들어왔고 상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구가 운영한 센터는 중수본에서 지정한 14곳과 경북에서 지정한 1곳 등 총 15곳의 센터가 60일간 운영됐고 이 기간 총 3,025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해 2,957명이 퇴소했습니다. 특히 해외처럼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고 평균 2명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센터 운영으로 인한 원활한 병상 확보와 종사자들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여름철이면 집단 감염병이 쉽게 발생하는데요. 광주시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에 대비해 비상방역 체제에 돌입합니다. 광주시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5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운영합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은 제2급 감염병 중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등이 해당되며 5월부터 9월까지는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집단 발생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보건소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주말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이 밖의 시간에는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운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 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외연수 예산 등을 반납하며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긴급 재원 마련에 동참하기 위해 의원 공무 국외여비와 의원 정책 개발비 등 1억 8천여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납한 예산을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강릉시에 요청했습니다. 평창군은 데크길을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평창 평화길을 조성했는데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지난 1일 평창 구규림관리소와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평화길 개장식이 열려 테이프 커팅, 평화길 걷기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평창 평화길은 국가 소유의 구규림입니다. 평창 구규림관리소의 협조로 추진돼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7km 길이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평평한 데크길을 걸으며 장암산과 평창강을 둘러볼 수 있어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평창 평화길로 명명됐습니다. 또한 앞서 만들어진 남산 데크길과 평창강 생태 하천 사업으로 추진된 스카이워크, 제방길 인도교가 이어져 왕복 6km에 달하는데요. 바위공원과 곧 개장할 돌문화체험관 등과 어우러져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관계자는 노람뜰 데크로 평창 평화길 조성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길이 만들어졌다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평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문이 자제됐던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횡성군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 자제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했던 횡성군이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이에 수행기관별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교육, 마스크 및 손소독제 준비 등 철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토대로 가사 서비스 및 개별 상담 등 필수 직접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인데요.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 권역별로 나누어 횡성 독거노인센터와 노인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의 우려는 남아있죠. 충청북도는 이번 달로 예정됐던 축제와 행사들을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자치단체와 각종 단체에서 준비했던 기념행사가 줄줄이 취소된 가운데 이번 달 예정됐던 세종대왕 초정 약수축제와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 가드닝 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들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옥천의 지용제와 음성의 대표적인 품바축제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천수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충청남도와 보령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7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김석환 홍성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수만 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천수만 권역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와 4개 시군은 천수만 권역의 종합 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해 시행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산업단지가 인접하고 주거 밀집 지역인 차암동 1원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구역인데요. 차암동 1원은 미세먼지 연간 농도가 45 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 기준인 50 마이크로그램을 충족하지만
초미세먼지 연간 농도가 25 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 기준인 1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 복지시설 31곳이 밀집해 있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요. 도로 진공흡입 청소차 집중 운영, 친환경 보일러 교체, 어린이 통학 차량 친환경차 전환 등을 지원하게 되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미세먼지 쉼터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산의 대표적인 명소인 법기 수원지가 건강 힐링 관광지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총 60억 원을 들여 친환경 생태형 정원을 조성합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도비와 시비 등 총 60억 원을 투입해 물금읍 증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18만 제곱미터 규모의 경남지방정원은 자연과 문화를 연계해 조성하는 친환경 생태형 정원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언택트 경남 힐링 관광 18선의 법기 수원지가 선정되면서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1932년 조성된 법기 수원지는 출입이 통제되어 왔다가 2011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돼 수려한 자연과 산림욕까지 즐길 수 있는 양산의 대표적인 힐링 명소입니다. 포항시 강소 연구개발특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강소 연구개발특구 내 일부 기업이 과기부 승인을 받아 연구소 기업으로 추가 등록됐습니다. 24일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5개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 기업으로 추가 등록됐습니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입니다. 연구소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입니다.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되면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및 판로 개척 등 기업 성장 지원과 각종 기술 금융 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에는 지난해 12월 등록된 바이오파머, 리스트벤처, 아이언박스 3개 기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개의 연구소 기업이 설립됐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연구소 기업은 자비스 옵틱스, 한동샘, 에브리유즈, 헥트, RM비즈 5개 기업으로 엑스레이를 이용한 물질 두께 측정 장치 기술, 항염증 및 면역 부스팅 효능을 갖는 프로바이오틱스 제조 노하우 등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공공기술 발굴 및 연계, 강소형 기술 창업 육성, 강소특구 특화 성장 등 꾸준한 지원을 통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북 무주군도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전북 무주군소와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앞장선 국민과 의료진에게 감사 응원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소와 간부 공무원들은 군청 3층 대회의실에 모여 의료진들과 국민에게 감사와 응원의 수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날 챌린지에 참여한 황 군수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생사를 넘나들던 그 현장에 수많은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이 있었다며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전 과정도 우리 국민이 함께했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희생과 배려가 우선인 우리가 있었기에 코로나19도 당당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완주군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문체부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에 선정된 완주군이 본 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공동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8일 완주문화도시 추진위원회와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정식 출범,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완주문화도시 추진위원회는 박성일 군수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 및 문화활동가 15인이 참여해 민간협력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박성일 완주 군수는 2021년 문화도시 본 지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본 도시 지정뿐만 아니라 완주 문화의 새로운 전통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종종 하실 텐데요. 휴식 공간에 볼거리도 있으면 더 좋겠죠. 정읍시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이색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보도에 김가영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색 벤치를 추가 설치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도심지 중앙로와 내장산 문화광장, 정읍사 공원에 17종 26개소의 이색 벤치 설치를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정읍천 둔치에 8종 23개소의 이색 벤치를 추가 설치해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도심 곳곳 필요한 장소에 적절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김가영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봄철 화재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화재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김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7일 오전 9시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폐 카트리지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플라스틱과 카트리지 기름이 연소하면서 불길을 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 카트리지 선별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도 발생했는데요. 성남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불이 나 승용차 한 대가 전소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8시 반쯤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성남시에서 서울 방향 409km 지점에서 고급 승용차가 중대형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불에 타는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크게 번진 건 샌드위치 패널 구조 때문이었는데요. 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파주시의 한 드라마 스튜디오 창고에서 불이 난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 반쯤 파주 문산읍의 드라마 스튜디오 창고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이 화재로 창고 건물 7개 동 가운데 2개 동이 완전히 불에 탔고 3개 동은 부분 소실됐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건데요. 소방서는 재산 피해 규모를 4억 284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다행히 스튜디오 내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접어들면서 사회가 조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요. 다시금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다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